검찰 얘기 더 들을 필요 있나요? 없죠? 예.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소리별님, 저 사진 중에 혹시 김문기 씨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진 중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문기 씨 안 계십니다. 그리고 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요, 실국장급인데 김문기 씨는 당시 팀장급이잖아요. 그래서 포함이 안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위기다님, 송경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은희님, 후련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민주주의 위기다님, 자식들이 불쌍하다. 예,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까지 했고요.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주제. 자, 세 번째 주제는요. 미천 떨어진 유동규, 카더라 아니면 지 생각이.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요. 예. 유동규가 사실 이재명 시장에 대한 뭐 저격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검찰의 특급 도움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증언을 해주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딱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말만 꼭꼭 해줄까 싶을 정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너무 딱딱 이빨이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 살다 보면요. 아무리 수사가 잘 착착 진행돼도 이처럼 이빨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경우 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수사 취재도 마찬가지예요. 취재를 하다 보면은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가고 취재를 하면 취재할수록 냄새가 많이 나는데 딱 떨어지지가 않아. 묘하게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 자, 누군가 한 사람이 도와주면 좋겠는데 제보자라고 와주는 사람 뭐 있죠. 제보자가 좋은 제보자가 있으면요. 취재가 성큼 진척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제보자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제보자 외에 새로운 물증을 찾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은요. 제보자뿐만 아니라 제보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또 다른 물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들은 거기 때문에 이 들은 것만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물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물증들을 많이 모아놔야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보자의 진술이나 제보 내용을 체계화할 수 있고 입증을 하고 어떻게 검증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뭔가 하다 보면 자꾸 어긋나. 제보자가 아무리 훌륭하다 그래도요. 뭔가 조금씩 어긋날 수밖에 없고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유동규는요. 정말 검찰이 필요한 얘기만 딱딱 해주고 있어. 어쩜 저렇게 잘 알지? 성남시를 유동규가 주물럭주물럭 다 했나? 지가 다 했나? 실은 성남시에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은 김용 부원장이거나 정진상 실장이거든요. 유동규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아니에요. 뭐 재개발이나 도시개발 이쪽으로는 많은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딱 거기까지 그 이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유동규가 성남시 돌아간 걸 훤히 알고 있고 자기가 성남시정 전체를 쪼물락거려야지 알 수 있는 내용들까지도 너무나도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미천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안다가 아니라 그렇게 들었다. 누가 그 카더라. 또는 내 생각할 때 그렇더라. 내가 추론해 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추정하기에 그렇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짓말도 사실 이제 아무리 꾸며낸다고 해도요. 사실 소설도 그렇잖아요. 소설도 어느 수준 이상 얘기를 끌고 가다 보면 할 말이 없잖아. 지금 바로 그 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유동규가 했던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참 많은 헛소리들이 있었어요. 정말 거짓말이구나. 이걸 알고서 했다면은 진짜 위증이고, 모르고서 했다면은 잘 알지도 못한 놈이 안다고 설친 겁니다. 검찰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시장실 CCTV예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주제였던 김문기 대면 보고 날짜. 김문기가 많이 보고가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알고 봤더니 다 사실과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됐죠. 다 물증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얘기는 추측입니다. 유동규에서 지금 나오는 건 추측. 그게 아니면 카더라. 보실까요? 유동규는 이재명과 김문기가 인연을 맺은 시점을 2009년쯤으로 추측했다. 추측했다네. 추측했다네. 자, 대면 보고를 했을 것이다. 했을 것이다. 대면 보고를 했다가 아니라 했을 것이다. 네, 그죠? 자, 보시다시피 벌써부터 추측이 난무하고 있네요. 자, 추측으로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이미. 자, 더 황당한 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측으로 막 이렇게 내질렀는데, 보니까 뭐다? 이게 순 엉터리더라. 이게 또 나와요. 이게 뭐냐? 유동규가 법정에서 얘기를 합니다. 검찰도 법정에서 얘기합니다. 김문기하고 이재명하고 같은 단톡방에 있고 대화도 많이 나눴더라. 그런데 이 단톡방이 뭐? 알고 봤더니 이재명 홍보 채널이었어. 홍보 채널. 이재명이라는 카카오톡 공식 채널이었다고. 오픈 채팅방, 홍보방. 여기 같은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죠. 몇천 명이 들어오는지, 몇백 명이 들어오는지, 나왔다 들어갔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여기서는 그냥 내가, 여기서 대화를 해도 그냥 내가 하는 얘기인 거야. 몰라. 그냥 내 지지자들이 모였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지. 이게, 알겠습니까? 자, 벌써 여기서부터 검찰도 유동규도 헛발질을 또 했죠. 이미 앞서서 헛발질 했는데 또 여기 또 헛발질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잘 보세요.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에게 쉬러 가는 거니까 유동규 네가 이재명을 좀 챙겨라. 그래서 이재명이 편한 사람을 데리고 가라 라고 해서 그래서 김문기를 데리고 갔다 라고 법정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어봐요. 검사가, 이건 검사가 물은 거야. 이재명 뜻도 확인했니? 이재명이 오케이 했어? 그러니까 그건 모르죠. 아니, 지가 바꿨다며. 지가 다른 사람이 출장 가기로 돼서 그걸 김문기로 바꿨다며. 이재명이 편한 사람이라고 해서. 근데 이재명이 아느냐? 모르지. 뭐야? 이 말 자체 전체의 신뢰성 자체가 확 빠지는 거죠. 이 말 자체가 뭐다? 그냥 지 생각인 거야. 망구 지 생각인 거야. 이거는 카더라도 아니고 추론도 아니고 그냥 지 생각이야. 그냥 내 생각에 이런 일이 이럴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라면 말인 거예요. 사실이나 뭐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언론에서 뭐 대서특필을 했는데 이게 왜 대서특필감이 돼? 이건 이재명하고 상관없이 유동규가 그냥 지가 지 생각에 이렇게 한 거야. 자, 보세요. 유동규의 말이 점점 바뀝니다. 이제 점점 하더라. 그게 아니면은 내 추측이 그렇다.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그렇다. 걸로 바뀌죠. 자, 더 황당한 건 이 부분입니다. 유동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문기 씨가 이재명하고 따로 통화한다고 들었다 하더라죠. 자,
하더라. 자, 이게 왜 나온 거냐면요.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김문기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왜? 김문기가 유동규를 제끼고 이재명한테 여러 차례 직접 전화도 하고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고 보고를 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면은 친한 거 아니야? 근데 모를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유동규가 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따로 통화한다. 따로 통화한다. 김문기가 이재명과 따로 통화한다. 그걸 유동규가 알았다는 얘기지. 이거 달리 말하면 뭡니까? 김문기 씨가 살아계실 때 유동규를 제끼고 이재명 시장하고 직거래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성남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동규는요, 만약에 김문기가 자기를 제끼고 시장하고 직거래를 했다면 가만히 안 있었을 거래. 예. 그렇잖아요. 사실 상관을 제끼고 상사를 제끼고 그보다 더 윗상사, 내 직속 상사를 제끼고 그보다 더 윗상사하고 내가 직거래를 한다. 예컨대 저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사회부장이었으니까 편집국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편집국장을 제끼고 내가 회장 사장하고 직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편집국장이 얼마나 열받겠어. 야 장부장 나한테 이럴 거야? 나 제끼고 일한다 이거지? 라고 안 하겠어요? 그죠? 유동규는요, 만약에 그런 상황을 알았다. 그랬으면 김문기를 죽여놨을 거래. 유동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 부하 직원도 아니고 지랑 사업 같지 않은 사업 파트너인데 그 사업 파트너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뺨을 때린 사람 아니에요. 나무기가 뺨 맞았대잖아. 정영학도 뺨 맞고. 그렇게 사업 파트너도 뺨 때리는 사람인데 지 부하가 그랬으면 가만 놔뒀겠어? 어림없죠. 그래서 이 말 자체, 유동규가 말한 이 내용, 김문기는 이재명과 따로 통화했다. 이 말 자체가 사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 유동규는 이걸 알아서 김문기를 죽여놨을 거야. 자, 이쯤 되면은요, 이 유동규의 유동규의 주장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거짓인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유동규라는 사람은 진실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동규 진술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부분은요. 지금 여기 김문기가 이재명을 안다 모른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게 아닐란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유동규가 김용 혹은 정진상에게 돈을 전달한 시기와 장소, 그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시기와 장소, 그 당시 주변 상황에 대해서 뚜렷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한 것도 객관적인 사실과는 배치가 돼요. 당장 CCTV가 없는 곳에도 줬다고 하지만 CCTV가 떡하니 나타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서는 유동규는 그렇게 하죠. CCTV 안 들키게 하려고 내 비상계단으로 올라갔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올라갔다. 근데 아파트 비상계단 앞에 떡하니 CCTV가 매달려 있었죠. CCTV 없는 곳에서 김용을 만나서 돈을 전달해줬다. 그게 우리 집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이었다. 그런데 그 버스 정류장 위에 떡하니 CCTV가 매달려 있죠. 이쯤 되면 이 사람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이 사람 믿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쓰레기 먹었다, 이 얘기는 쓰레기 처음엔 안 먹었다 했다가 먹었다 했다가 그래서 배탈이 났댔다, 병원을 어쨌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참 해프닝입니다. 왜 유동규가 그랬대잖아요. 정진상이 나한테 시키더라. 그 쓰레기라도 먹고 그 병원에 입원하라고. 그래서 진짜로 쓰레기를 먹을라 했다 라고 했다가 먹었다 라고 했다가 말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재혼 배우자와 관련해 가지고 재혼 배우자가 돈 뭉치를 봤다 그러다가 안 봤다 그랬다가 막 바뀌어요. 뭐 근데 다 좋아요. 뭐 말 바뀔 수 있다 쳐.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돈을 진짜로, 이게 핵심은 그거잖아요. 돈을 줬다 안 줬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돈을 줬다 안 줬다, 이 핵심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기와 장소, 당시 상황, 즉 육하원칙이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육하원칙이 하나도 안 맞다라는 게 제일 문제겠죠.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은 그래요. 2020년 4월에 정진상 실장이 처음으로 대선 경선 자금을 요구를 했는데 이걸 김만배가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듬해 다시 김용 부원장이 남욱한테 다시, 이번에는 남욱한테 대선 경선 자금을 요구를 했고, 남욱은 10억을 먼저 주고 10억은 나중에 주겠다, 내년에 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야. 사실 여기부터 말이 안 되죠. 2021년 2월에 내년이라고 그러면 2022년을 말하는데, 2022년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선이 있는 때잖아. 근데 대선 임박해서 돈을 주면 그게 뭐 돈이 그런가? 되나? 미리 쓸 돈인데? 자, 그리고 그 남욱이나 유동규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그래요.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남욱, 정영학 등을 거쳐서 8억 4천만 원이 유동규한테 전달이 되었고, 이 중에 유동규가 6억 원을 김용한테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게 보면은 스토리는 나오는데 날짜도 확인이 안 되고 장소도 확인이 안 되고, 그 장소와 주변 상황도 하나도 안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1억, 3억, 2억 이렇게 나눠서 세 차례에 걸쳐 줬고, 첫 번째는 유원홀딩스에서 줬고, 두 번째는 광교포레나에서 줬고, 세 번째는 경기도청 북쪽 다산공원에서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자, 하나하나 다 지금 어긋나고 있어요. 유원홀딩스에서 김용을 만나서 김용이 직접 돈가방을 들고 갔다. 근데 돈가방을 어떻게 들고 갔다? 예, 이거. 여기서부터 사실 사람들이 웃었죠. 광교포레나에서 돈을 줬다? 이게 3억, 두 번째 전달 시기. 이거는 날짜가 지금 특정이 안 되고 있죠. 시간도 애매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CCTV가 없는 곳에서 만났다 그랬는데 CCTV가 있었죠. 애시당초 그 장소를 안 갔다는 얘기밖에 안 돼. 아니, 그 장소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여러분, 자기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인데 CCTV 있는 걸 몰라? 그러니까 그쪽을 잘 안 갔다는 얘기예요, 지상초에. 그러니까 거기가 뭐 한적한지 어쩐지 자기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냥 갖다 붙였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을 줬다고 하는 장소, 도청 북쪽 다산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뭐 이렇쿵저렇쿵 말이 많죠. 자, 지도를 한번 다 보겠습니다. 광교포레나가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갤러리아 백화점. 여기가 롯데아울렛. 그 위에가 경기도청 신청사입니다. 두 번째로 돈을 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광교포레나 유동규의 집 앞이에요. 이때가 두 번째. 2021년 6월. 그 다음에 2022년 6월 하순이 3차 경기도청 신청사 바로 뒤. 자, 두 번째 돈을 줬다고 하는 이 광교포레나 앞 사진입니다. CCTV가 없다라고요? 보시다시피 CCTV가 있습니다. 심지어 CCTV 작동 중이라는 경고 문구까지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유동규가 뭐라고 했다? 아우, CCTV가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거기서 안 줬지. 아유, 참. 예. 그렇습니다. 예. 더 할 말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을 줬다고 하는 그곳에는 처음에는 이 자기 재혼 배우자의 레니게이드를 타고 갔다. 재혼 배우자와 같이 갔다라고 하더니 점점 말이 바뀌더니 나 혼자 갔다. 라는 식으로 바뀝니다. 나중에는 걸어갔다. 차 타고 갔다. 걸어갔나? 혼자 갔나? 제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이렇게 자꾸 말이 바뀝니다. 맨 마지막에 법정에서는 아파트 사이로 난 길을 따라서 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빨간 아재가 직접 현장을 가 보셨더라고요. 도저히 돈 2억 원, 한 그게 5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5kg 정도 되는 가방을 들고 걸어가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거리였다라는 게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 보여지듯이 유동규의 진술은 거짓말이란 게 이미 확인이 됐거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엉성하거나 혹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가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니까 유동규는 변명을 막 늘어놓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되면 유동규 진술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유동규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재판을 끌고 가고 있고요. 언론은 유동규 진술이 마치 금과 옥조나 되고 무슨 성경 구절이나 되는 것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분명 자기 입으로 앞뒤 말이 다르고 지난주에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글쎄 요새 보니까 챗 GTP 그 인공지능 AI가 사람의 발언, 사람이 한 말,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없냐까지도 다 체크를 해주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을 쭉 입력을 시켜주고 이 사람 말을 좀 평가해 달라 그러면 뭐 신뢰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렇게까지 판단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어느 방송사에서 새로 취임한 뭐 사장의 그 취임사나 뭐 이렇게 담화문 같은 거를 챗 GTP에 넣고 평가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 챗 GTP가 신뢰성이 없다. 믿을 수 없다. 라는 평가를 했대요. 자,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엔간한 기자들, 이제 남들이 써주는 얘기, 모두가 함께 들은 얘기는 기사거리가 안 됩니다. 그거는 인공지능이 더 잘할 거예요. 이제 기자가 해야 될 일은 새로운 사실, 숨겨진 사실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마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참 씁쓸하네요. 조만간 없어질 직업군 중에 기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 사람이 하는 일은 도저히, 사람이 쓰는 기사는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을 대체할 거라고는 사실 인공지능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